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신TV의 스이퍼스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이제 가장 혁신적인 샐러드 기업으로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이 패스트 샐러드, 패스트 웰빙 레스토랑의 중심이 되는 스윗그린입니다. 네, 이 기업이 IPO를 통해 미국 시간 11월 18일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시가총액은 약 25억 불, 즉 3조 원 가량이 되는 무시 못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로빈훗과 유불 같은 앱을 통해 IPO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기업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게 혹시 앞으로 상장할 기업이나 최근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 제작들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스윗그린의 목표는 진정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 리얼푸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스윗그린은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생긴 아담한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13개 주에서 140개가량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스윗그린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류들의 이제 샐러드 메뉴들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한 웰빙 메뉴죠. 미국에는 사실 많은 이런 샐러드 판매하는 기업들이 레스토랑이 있는데 스윗그린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스윗그린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6위에 위치하며 레스토랑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기업 중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이제 설립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한 비상장 회사를 의미하죠. 그럼 시장이 보는 스윗그린의 혁신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 농장과의 협력인데요. 스윗그린은 매장을 내기 전에 지역 농장부터 확인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요. 지역 농장은 이제 모든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신뢰와 유대관계로 안전한 공급망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윈윈 모델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이제 홀세일에서 대규모로 재료를 구할 수 있지만 스윗그린은 이런 방법으로 퀄리티 우선의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르기에 지역 고유의 스페셜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식재료가 이제 농장에서부터 공급 과정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최고로 신선한 제품들만 엄선할 수 있도록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해요. 이전에 치폴레가 식재료 위생에 문제가 생긴 것을 교훈 삼아서 이 부분에서 이제 큰 기술적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레스토랑 기술 이제 회사로는 드물게 이게 연구 개발비에 큰 비중을 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한 주문 방식이 유명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스윗그린은 이제 건강한 음식과 맛, 영양, 그리고 속도 모두를 잡은 패스트 웰빙 식당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놓고 스타벅스를 표방하는데요. 단순한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 그 자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윗그린의 현재 상황을 잠깐 훑어만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2021년 9월 기준 13개 주에서 총 140개의 매장이 있고 약 3억 불가량의 매출을 이제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의 68%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활성화 고객 수는 약 135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스윗그린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68%가량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앱을 통해 자신만의 메뉴를 조합하고 이런 픽업 코너도 있고요. 자체 앱과 도어대시 등과 같은 제3자 앱을 통해 배달 또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웃포스트라는 개념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이건 계약을 맺은 특정 기업과 기관들의 이런 함을 설치하여 지정된 메뉴들을 점심시간에 맞춰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2020년 3월 기준에는 약 1000개가 넘는 아웃포스트가 미국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네, 스윗그린은 차세대 패스트 식당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이 앱을 통해 결제되는 주문이 정말 많아요. 2016년에는 30%에 불과했던 비중이 2020년도에는 거의 75%로 증가했고 2021년도에도 68%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문의 3개 중 2개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살짝 걱정되는 점은 최근 들어 이 자체 앱을 통해 주문 결제한 성장이 좀 주춤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녹색은 자체 앱을 통한 결제고 이 연두색은 도어대시 같은 제3자 업체를 등을 통해서 주문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모바일 결제는 향후 성장의 원동력이 됨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바일 오더가 마냥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시 자료를 보면 이런 모바일의 경우 제3자 기업들이 개입되면서 뭐 수수료 등의 비용이 존재하여 뭐 마진율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뭐 특히 이렇게 보시면 뭐 픽업과 이제 매장 내에서 먹는 손님들에 비해 뭐 환불과 뭐 다른 클레임 등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런 것 또한 수익성에서 마이너스고, 뭐 온라인 특성상 뭐 프로모션과 할인 쿠폰들도 이제 발급도 이제 무시 못하고요. 그렇지만 기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3자 업체들과 있어서 협상력이 커질수록 수익성이 이제 증가를 기대해 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스윗그린의 연도별 매장 숫자인데요. 2014년 29개에서 2021년 140개로 7년 만에 약 110개 정도가 이제 증가했죠. 매년 27% 정도의 이제 증가율을 기록한 건데, 특히 2020년도 코로나가 심한 중에도 매장 확대가 지속된 것은 눈에 띄네요. 네, 매장이 위치한 지역과 숫자를 보면 이래요. 네, 현재는 이제 이렇게 대도시 위주의 이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동부 워싱턴 DC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여기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주가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 동네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매장 수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출은 매년 46%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2019년에는 특히 이제 2억 7천만 불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코로나로 이제 피해가 이제 심했던 2020년도에는 매출이 잠깐 주춤한 모습이에요. 뭐 그렇지만 코로나가 회복되고 2021년 이제 9월까지 이제 LTM 기준 매출은 3억 불을 돌파하여서 이제 올해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이 성장 동력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3개년도 분기별 매출만 봐도 2020년도 이제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 이렇게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스윗그린은 사실 2007년에 설립되어서 이제 비즈니스가 운영된 지 약 1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설립 때 2007년부터 14년까지는 뭐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시기였고, 이제 이렇게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5년 동안은 급성장을 한 시기고, 2019년부터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앞으로 이제 더욱더 규모의 경제 등을 이루면서 이 메인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스윗그린은 11월 이제 18일 IPO를 통해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25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며, 상장 후에는 총 이제 9,200만 주의 주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차등 의결권을 적용해서 뭐 클래스 A는 뭐 주당 1개의 의결권, 클래스 B는 뭐 주당 이제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것이라 해요. 그래서 상장 후에도 안전한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는 거죠. 현재 공모가는 뭐 주당 23불에서 25불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억 8천만 불에서 최대 3억 1천만 불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상장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이제 11% 가량이며, 기존의 임직원들이 나머지 88%의 주식을 보유할 건데, 이들의 주당 평균 이제 단가는 약 7불 정도로, 상장 예정 중인 이제 24불과 비교했을 때 뭐 약 3배 정도 낮은 단가죠. 이전에 설명드린 이제 너드올렛의 경우 뭐 기존 주주들의 주가는 막 2불대로 거의 막 9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사실 이렇게 요즘 들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IPO들과 같이 이제 180일 동안의 락업 기간이 있는데, 180일 이후에는 뭐 이런 7불 단가가량의 뭐 주식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준비는 해둬야겠죠. 네, 물론 락업이 풀린다고 이 전부 주식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대비는 알아는 둬야겠죠. 네, 그럼 경영진을 보겠습니다. 기업을 창업한 핵심 경영진 3명의 나이는 36살인데요. 참고로 이들은 모두 이제 같은 대학 친구들로 좋은 식당을 찾기 힘들어서 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네, 보통 이제 경영진들의 나이가 낮으면 뭐 따로 이제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것을 뭐 장점으로 승화해 버립니다. 바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제 감수성, 이제 청년들과 이제 어린 이제 Z세대, MZ세대의 이제 그 감수성을 이제 잘 아는 거죠. 네, 보시면 이 기업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스윗라이프와 이제 이렇게 푸드 뮤직 페스티벌이죠. 지금은 잠깐 멈춰졌지만 매년 엄청난 이제 규모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뭐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선 활동 또한 이제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앱을 통해 뭐 일정 금액의 이제 주문량을 채우면 이제 뭐 무료 콘서트까지 제공하는 등 신세대들에게는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다양한 굿즈도 팔아요. 뭐 티셔츠나 이제 그런 것들도 팔고 장사가 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에게는 이제 맞춤형 마케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문화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기업의 수익성을 잠깐 보고 이제 영상을 마칠게요. 네, 보시면 이것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렇게 9개월치의 손익계산서인데 일단 매출은 전년도 대비 51%가 증가했죠. 하지만 2021년 기준 이제 식제품의 매출 기준 이제 식제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각각 32%와 14% 그리고 매장 관련 기타 비용이 13%를 차지하는 등 레스토랑 운영 관련 비용이 88%를 기록하며 기본적인 뭐 매출 총이익률은 수익성은 뭐 11.6%밖에 안 됐어요. 뭐 결과적으로 뭐 이런 관리비와 뭐 감가상각비 그리고 신규 매장 개설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 등을 제외하면 뭐 순손실률은 35.7%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년도 마이너스 62%의 순손실률 대비 적자폭이 좀 그나마 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식당업과 이 스타트업이라는 한계로 아직까지 성장성에 비해 수익성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다른 IT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후에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아직까지 이 기업은 뭐 내실보다는 이제 확장성과 매출 상승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니 투자자분들은 이 모습을 이제 이 수익 구조를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선은 돼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이제 매출 같은 거 이제 수익성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패스했고 현금 흐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손실액을 시작으로 뭐 직원들의 보상과 뭐 감가상각들의 비용이 이렇게 애드백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영업활동에 의해 큰 손실을 현금 손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익성을 보든 뭐 현금 흐름을 보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적자가 이제 심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신규 매장과 관련된 뭐 테넌트 임프루먼트 관련 이제 마이너스 액수가 큰 점을 보면 다음 분기에는 뭐 현금 흐름이 좀 많이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이는 것이 분명해요. 뭐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뭐 이제 투자 활동으로 투자 활동에도 큰 현금을 소비했는데요. 주로 이제 건물 부지와 뭐 장비 구매와 관련된 투자 비용이 가장 컸고요. 위 두 개의 활동에서 큰 현금 손실이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재무 보시면은 재무죠. 재무 활동에서는 이렇게 여기죠. 죄송해요. 재무 활동에서는 네,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해 뭐 커브한 모습입니다. 상장 후 큰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인 확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제 매출 구조와 이제 현금 흐름 구조예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도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서 매출액과 성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수익 창출과 관련돼서는 다소 시간이 걸려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 고려해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